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앓고 있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도움이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한 사람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병이 안 걸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이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와가지고 옛날에 없었던 병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옛날에는 병이 그렇게 없었는데, 암이라는 병이 없었는데 요즘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만 했다면 암이다, 이런 말씀을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조선시대 때나 또 신라시대 때 또 고려시대 때 이럴 때는 과연 암이 없었는가? 정말 그 시대 때는 암이 없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암이 없은 겁니까? 안 그러면은 그런 병을 발견할 수 없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발견 안 됐을 뿐이지 그때도 암이 걸려가지고 모르게 많이 죽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조선시대처럼 그런 공기 속에서, 좋은 공기 속에서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거의 채식을 하면서 사는 그런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반도 북서부 쪽에 자리하고 전체가 한 해발고지 6,000m 정도 되는 산으로 이렇게 차에 있는 계곡에 사는 훈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지금도 조선시대 때 먹던 그 벼인데요. 이 벼를 지금처럼 우리 흰살처럼 싹 깎은 게 아니고 껍질만 살짝 벗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통밀, 밀을 그때 이렇게 방아 찍는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얗게 깔 수도 없어요. 그냥 껍질만 깐 거. 이런 거를 뽀아가지고 빵을 구워 먹는, 하룻불에 이렇게 밀빵을 구워 먹는 이런 생활이고, 그 다음에 주스,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한번 비교해보면요, 우리는 옛날에 좀 작게 먹었어요. 다 채식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절은 음식, 소금에 절였다가 바로 식힌 음식, 이런 것을 우리 민족들이 많이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훈자라는 나라는 아예 절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주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거의 암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이 120살인데 그 사람들의 평균 120살은요, 이렇게 백마 속에서 120살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와서 다시 보면은 조선시대 때 그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보면 말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반이라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이.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허준 선생의 스승인 류이태 선생이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데 반이다. 반이를 지금 해석해 보면은 위암이다, 그것이. 그런데 결국은 류이태 그분이 그 사람을 치료를 하고 자기가 반이가 걸려가지고 죽으면서 자기 시체를 제자에게 맡깁니다. 아주 죽고 나서 피가 아직 뜨거운 피가 그래도 있을 때, 몸에 열이 좀 있을 때 빨리 그 밀양의 얼음골에 가서 자기를 수술하라고 이렇게 허준 선생에게 자기 시체를 맡깁니다. 그때 볼 때 우리나라에 반이 위암은 있었다 이겁니다. 위암은 있었는데 이 위암은 지금 보면 말입니다. 위염에서 시작하든지 위궤양에서 시작하든지 이 위염에서 많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먹는 식생활이 그 좀 작고 저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 소금이 우리 식도에서부터 입에서부터 넘어가면은 바로 위장세포, 식도세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작고 강한 이런 심한 이런 어떤 맛이 들어오면은 움츠립니다. 위 근육이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내놓으면서 염증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위암이라는 것은 그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른 어떤 무슨 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증상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궁중에서 나온 어떤 그 의료전 같은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이 아파가지고 죽으면서 배짱 마른다든지 아주 통증이 있게 해가지고
죽음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암 환자들이 죽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처음에 병을 발견하고 놀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재발돼 가지고 통증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말라가지고 나중에 또 집안도 완전히 마르고 이 약 제약 먹다 보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약이 많습니다. 그걸 다 주위에서 와가지고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라 하기 때문에 먹다 보면은 몸도 마르고 집안도 마르고 이렇게 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그 역사를 보면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나라를 보면요 옛날에 공해가 없고 그런 식생활을 할 시대는 그런 병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지금 혼자 나라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이 환경하고 식습관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이 암을 만들고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암에 걸린 것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뭐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없어가지고 내한테 암이 왔구나. 옛날에 무슨 암에 대한 책을 읽을 때 내게는 뭐 암이 오겠나. 나는 학교에서 아주 건강하게 생활 잘하고 있고 또 뭐 잘 놀고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는 그런 행위인데 내게 무슨 암이 오겠노. 이런 생각하고 뭐 책에만 있는 거로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91년도 7월 달에 어떤 강원도 가가지고 대변을 보는데 대변에 피가 충분히 나왔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우리가 몸에 이상이 올 때는 꼭 인체에서 사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 방학을 끝내고 학교 돌아가니까 어느 여선생님이 유암에 걸리니까 지금 동아대학 병원에 수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도 이미 어떤 증상이 피로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시해보는 거예요. 나도 역시 피로하고 또 출혈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왔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 왔는데 이걸 내가 묵살해보는 거예요. 괜찮다. 이게 좀 자고 나면 나을 거다. 이랬는데 계속 변해서 출혈을 하는 거예요. 피로하고 이런 거는 뭐 좀 이렇게 뭉쳐볼 수 있는데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마다 피가 묻어 나오니까 이건 묵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싸움할 때 코피 나면 전 겁니다. 코피가 나면은 싸움하다 중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디 피가 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 변에서 피 나는 걸 보고요, 직장암을 퍼뜩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원도에서 이제 휴가를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책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직장암은 피가 종이에 휴지에 묻는 것보다는 변의 피가 이렇게 왜냐하면 항문이 아니고 직장이기 때문에 그 안쪽이기 때문에 놓으면서 묻어놓는다. 변에 묻어놓지 휴지에 잘 안 묻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변을 보니까 직장암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91년도 한 12월 달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무 이상 없대요. 그냥 수시로 손을 려보더만은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 없으니까 생활을 잘하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히 병원에 가면은 수시로 해보면은 직장암 같으면 안다고 그랬는데 그 병원에 가보니까 그 선생님이 암이 아니고 치질 종류인갑다. 그리고 어떤 염증의 증상도 하나도 없다. 가셔요. 그 와서 뭐 또 술 먹고 그게 사인인데 사인이거든요. 이제 네가 지금 치질로 시작해가 염증이 시작해가 치질로 가가지고 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몸 체질이 변하고 있으니까 네가 술도 많이 먹고 또 바둑도 많이 뜨고 밤샘도 하고 성도 많이 내고 먹을 때 제 시간에 안 먹고 이러던 것을 고치라 하면서 주는 사인을 나는 묵살내버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만 듣고 괜찮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밖에 막을 수 없어요. 뭐 현재 보이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 와가지고 또 계속 마시고 그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생활을 중단에 딱 그치버리고 제가 제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면서 또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그 다음에 잘 제 시간을 자고 제 시간에 먹고 또 단백질을 좀 줄이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것이 암이 안 되고 치질로서 그대로 정상세포로 돌아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했기 때문에 피가 엄청 붉게 나서 이제 이상해요. 이것은 어떤 기계를 대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92년도 5월 달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 동성고등학교에 이제
동성중학교에서 동성고등학교 배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가니까 이상하게 몸이 안 좋고 피로하고 옛날 피로하고 틀려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만성 피로 뭐 이래 급성 피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가로나 감기로 인해서 오는 피로는 말입니다. 또 푹 자고 나서 또 감기가 났으면은 그 피로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암이나 어떤 혈액에 이상이 있다든지 비늘이 있다든지 이런 불치병에 인해 가지고 오는 이런 정상인 피로는요, 피로가 잘 안 사라집니다. 계속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신경에서 변화를 일으키는지 자꾸 불안해요. 초췌하고 잠이 안 오고 자다가 탁탁 놀래서 깨고 내가 암이라는 말을 안 들었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내가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직장을 이렇게 정말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더 학대가 보는 기계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학문 클리닉 하는 데 갔습니다. 가서 이제 탁 보니까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게 암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미 오는 정상은 이상한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갖다 대고 보고서는 종이를 탁 대놓고 볼펜을 그리더라고요. 그리면서 이거는 치열이다. 치질 종류의 치열이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 치질과 치열은 이것에서 끝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생활 그대로 재밌게 하세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당신은 암이요 했으면 나는 그래서 졸대 뺐을 건데 암이 아이록 하고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생활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 말 저를 예를 수십 분 하고 감사합니다. 뭐 진찰로 한 5천 몇 백밖에 안 돼도 한 5만 원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 나가지고 그날 애들 돌집이라 또 돌집에 가가지고 뭐 내 동료들한테 자랑하고 막 내 검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 없더라. 그날 술 먹고 또 치고 그래가지고 밤샘하고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아니고 참 내가 죽고 가는데 이상 옛날에 도저히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내가 애들하고 실험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80년도부터 그러니까 78년도부터 제가 교직에 들어갔는데 동성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갔을 때 그때도 그 당시에도 한 73kg 나오고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실험해도 괜찮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유도부가 있어가지고 애들하고 유도 한 판 하니까 힘이 없어요. 체중도 그대로 왔는데 왜 힘이 없느냐? 심폐가 못 따라주는 게 아니라 몸에 어떤 암이 거의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혈압도 올리고 심장도 이상하게 만들어보고 처음부터 엉망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리고 변에는 피는 치즈 같으면은 없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하게 더 많이 나오죠. 그거 할 수 없어 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여보 큰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부산에 그 큰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직장경 검사를 확실히 하는데 그때는 내 속으로 틀림없이 암이다 되더라고. 그런데 그 또 마음에 요만한 또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만약에 암이 되면은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내가 유도를 했으니까 이 동맥을 이렇게 딱 쪼르면은 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아주 편안하게 절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듣고 집에 가서 또 몸에 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 직장경을 쫙 여니까 엮고 열 때 굉장히 아픕니다. 아프고 기분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우리 아내 보러 그 의사 선생님이 한번 봐라 이거를. 그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보면서 의사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이래 될 때까지 뭐 했나 이겁니다. 그 말만 하든만 봐도 암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내보러 암이라 안 캐도. 그런데 그걸 빼니까 변이 확 놀라고 그래요. 그 변도 잘 안 났거든 옛날에. 이제 암이 올 때쯤 되니까 변비도 오고 설사도 오고 변이 보고 싶어도 가도 안 보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보고 이제 둘이서 소곤거리려고 그러는 걸 내가 들으면 알겠는데 변이 놀라니까 그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 화장실에 갔다가 피를 팍 쏟고 대변을 안 놓고 피만 나오는 거예요. 쏟고 놓으니까 이미 우리 집사람하고 그 선생님하고는 말이 다 되었어요. 되고 우리 아내는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내 암이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 얘기입니다. 조직 검사 해봐야 조직을 띠내놨으니까 조직 검사 해봐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보러 5층에 올라가라더라. 그래 오면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내 안 맞지? 이러니까
아직 모른대. 그니 왜 우노? 이라니까.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나의 고행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암이 될 때까지는 이제 그때 당시 그쯤에서도 깨달았으면은 제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답변하기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에도 이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암이 된 이유를 92년도 12월 3일 날 확실하게 이제 암 진단을 이제 9월 15일 날 암 진단 받고 또 12월 3일 날 또 새로운 암을 또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깨달아도 큰 고생을 안 했을 건데 저는 암이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내가 재수로 통해 가지고 오는 것만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암이 오는 경로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 암은 세포가 정상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는 죽고 살고 죽고 생기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의학 명어로 보면 아포토시스라는 그런 명칭을 달아놨습니다. 아포토시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몸 하나 개체는 한 번 죽는데 안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수없이 죽고 살고 하고 있다 입니다. 세포가 닳으면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면은 새로 생기고 어떤 상처가 있는 세포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 상처를 기억해 놓고 다음 세포가 생기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아포토시스 되는 그 과정이 뭐가 하면은 세포가 죽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정보가 우리나 동물에는 정보화되어 있다 입니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어느 정도 수명이 되면은 다 된 세포는 떨어져 나가야 되고 또 새로 세포는 생겨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딱 돼 있는데 이 정보가 딱 바뀌어 가지고 이제 죽지 않고 정식하는 세포로 즉 변이 되는 세포로 바뀌어 버리면은 그게 암이라 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 이제 정식하는 세포로 바뀌는 거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직접 주는 스트레스는 작게 먹거나 맵게 먹거나 이것은 식도에서 넘어가서 입에서 맵다고 그러면은 이 변이 노는데 한 30시간 걸린다고 그러면 30시간 동안 몸을 지나가면서 다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게 처음 스트레스입니다. 짭다. 처음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주는 스트레스는 어떤 충격을 받거나 놀라거나 고민을 많이 하거나 너무 가민하거나 비관적이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떤 소화할 때 필요한 그런 호르몬을 내놔야 되는데 호르몬이 내가지고 신경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양만치 놓지 않고 이제 막 이게 많이 났다가 즉 쉽게 말하면은 엔돌핀보다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대사작용을 완전히 흐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는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몸에서 염증이 시작되고 염증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것이 완전 변이 돼가지고 암으로 가버린다 이겁니다. 저는요 그 동성고등학교에서 배구 감독하면서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썼고 선수들 정말 요즘 내 그 시합 대통령배 이런 배구대 보면은 그 감독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광경 보면요 그거 완전 다 태우는 겁니다. 그게 뭐 1등 해봐야 잠깐 영광한 일주일이면 끝나는 건데 그거 한번 하기 위해서 온갖 훈련을 다 하고 스카우트의 말썽에다가 다 감당해야 되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남자들은 또 술 마시죠. 또 제때 안 먹고 어떤 데는 아침을 굶고 어떤 데는 막 점심을 막 가식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도 많은 스트레스가 오고 그 다음에 술 먹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또 그 다음에 제가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저는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 동물성 단백질에 이 식단에서 비중을 많이 줬습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요 사실은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한 최고로 많아봐야 내가 60kg 같으면 60g이면 끝납니다. 자기 몸 1kg에 1g밖에 필요 안 하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던 자면은 몇 인분 먹었다 이런 소리는 여사람이다 그냥. 근데 저는 그것을 먹어야만이 내 건강이 지탱되는 줄 알고 건강이 더 좋아지는 줄 알고 또 남자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이 더 좋아지는 줄 알고 선택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은 겁니다. 근데 이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 간에서 암모니아 이제 이게 분해되면서 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이 암모니아가 발생하는데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 적당한 양이면은 요소로 바꿔가지고 요소를 콩팥으로 보내면 콩팥에서
이제 소변으로 보내보면 끝나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아모니아를 요소로 처리하다가 남아본다고 해요. 이 남는 아모니아가 혈액 중에 돌면서 이제 간이 나쁜 사람은 간 혼수도 오게 되고 간성 호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콩팥에서 다 처리가 안 될 때는 뭡니까? 요독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나 계속 먹었으니까 내 몸에 계속 노폐물이 축적되고 독이 축적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큰 스트레스가 딱 받치니까 이것이 제일 약한 부위에서 암을 일으키고 저는 그게 실제 암이 뭐냐면 내 생활에서 왔다는 거를 제가 그때 턱 눈치채야 되는데 저는 계속 이 내 병이 재수없이 왔으니까 어떻게 운 좋게 어떤 특효약만 하나 먹으면 낫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내가 굉장히 투병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환자들이라든지 또 예방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식단과 올바른 식생활과 또 생각하는 거라든지 또 환자들은 약을 구하러 우리 조선 전지 또 뭐 외국까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생활을 고치는데 첫 발을 내디뎌야 이제 치료에 입문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검사를 이제 치질에는 그걸 한 받았고 두 번째 이제 성분도병원에서 직장암이라는 이제 판단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또 서울 가서 검사하니까 직장암뿐만 아니고 또 대상까지 갔다. 대상까지 갔다. 처음에는 이 직장을 보고 이 내시경이 들어가니까 이쪽에 또 암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직장암 이것도 벌써 부산에서 아주 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그 대장까지 들어간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여러분들 누워서 자기 암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옆을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시경을 넣는데 쭉 들어가니까 항문에서 6cm 위에 이렇게 암 덩어리가 고동처럼 이렇게 딱 틀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거는 내가 부산에서 발견한 것이니까 그대로 마음을 이렇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게 쏙 들어가니까 이제 대장을 완전히 비우고 이것이 들어가니까 안에서 부스름하고 선홍빛이 돼가지고요. 터널처럼 해가지고 보기가 그렇게 싫지는 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게. 근데 쫙 들어가다가 한 30분 정도 싹 들어가는데 안이 바깥보다 더 큰 것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제는 죽었구나. 누가 수술을 하러 들어가서 배를 쬐보니까 뭐 다 퍼져가지고 닫았더라. 내가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문에서 위에 하나 발견되고 그 안에서 두 개가 발견됐습니다. 됐는데 그걸 조직검사한다고 다 떼내더라고요. 떼내가지고 내가 놓으면서 그걸 수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손을 씻으면서 수술은 나중에 그 가장님이 오셔가지고 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수술이 이제 뭐 이제 되고 안 되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상황에 제가 이제 도착된 겁니다. 이제 참 아주 비참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검사를 끝내고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게 됐는데 내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수술을 하면은 대장에도 있는데 수술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대장을 다 떼내고 그 소장을 항문하고 연결하든지 안 그러면은 소장을 배로 내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대장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살기는 산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살기는 살아. 그럼 어떻게 산단 말이고 아주 구차하게 산단 말이야 이 말이지. 참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아내나 또 내 가족을 봐서 어떻게 내가 좀 더 살아있어야 내가 장남이고 그러는데 장남으로서 아직도 내가 챙긴 것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죽어보면은 이 가족이 굉장히 비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좋다. 구차하게 살던 간에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수술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 정도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할 때, 쓸 때 만약에 여의치 못하면 닫아버린다. 그 다음 배로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죽어도 아무 말 없다. 이렇게 처음 다 찍었습니다. 찍고 이제 저희 아내가 또 우리 아내는 이제 내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내일 수술하는 것 때문에 오늘 저녁에 그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을 했던 거예요. 면담을 하니까 열어가지고 다들 확률이 좀 있다. 그러니까 너 뭐 기대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시큰 울고는 이제 내한테 유머를 딱 닫고 돌아온 거예요. 난 그걸 알았더라면은 그때 아마 수술 안 하고 내한테 또 도망가실지 모를 겁니다.
부산에서도 9월 15일 날 검사하고 일주일 검사하고 거기에서 배로 내야 된다 하는 바람에 항문을 배로 내야 된다 하는 바람에 강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돌아다니고 막 이상한 식습관을 하다가 식이요법을 하다가 이제 11월 말에 서울에 다시 검사를 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항문에서 터져가지고 항문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 가도 병원에서 그걸 처치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그런 또 비관적인 말을 들었다면 저는 갔을지 모르는데 저희 아내가 딱 입을 다물고 내한테 표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수술을 하고 나와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내부로 뭐라 하냐면은 임파선까지 갔다. 그래서 나는 그때 임파선이 뭔지 별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임파선이 뭐가 하면은 이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혈관을 통할 수 있는 입구라 그게 전이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간이나 폐나 뇌로 이런 데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임파선까지 갔다 하는 암은 적어도 상기 중이나 상기 말이라.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임파선까지 갔는데 막 수술을 한 3번씩 하고도 살아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내버려 당신도 그런 행편에 처했으니까 알아서 생각하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암이면 임파선까지 다 가는 것 같다 생각하고 저는 그날 수술하고 3일 만에 머리 감고 있습니까? 머리 감고 세수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옆 호실로 돌아다니면서 힘내라면서 막 암 환자들 암 수술하고 나서 막 정신적으로 막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막 고통이 차가 있으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괜찮다 살 수 있다고 그래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심한 거라. 그때부터 나는 병원에서 딱 처박혀 가지고 내 호실에서 나가질 않았습니다. 참 내가 금방지게 저거들보다 더 빨리 죽을 내가 그렇게 돌아다녔구나. 그때부터 완전히 저는 이제 뭐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희망을 잃어버리니까요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마지막 면담을 했는데 뭐랬냐면은 날 보러 이러더라고요. 밑줄을 쫙 끄면서 직장이 문제다. 대장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직장이 문제다. 근데 앞에 나하고 자꾸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 나는 안 된다는구나. 아마 5년 생존율에 몇 프로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딱 그래서 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원에 더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제 항암이 시작되고 이제 방사선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맞은 사람 보니까 머리 빠지고 막 토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게 진리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흔드니까 내가 항암 맞기를 완전히 제 마음에 안 맞기를 결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어도 이제 좀 편안하게 죽자. 이제 어떤 가족하고 좀 더 시간을 좀 더 가깝게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좀 더 해주고 아들한테 사랑도 못 줬는데 이제 사랑도 좀 주고 이제 마지막 생각을 통해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상한 증상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돈도 많이 썼는데 이제 돈도 좀 작게 쓰고 이제 뭐 항암 맞으러 다닌다고 뭐 한번 맞는데 50만 원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도 뭐 1년 내도록 맞으니까 큰 돈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집에 가정에서 보태서도 놔주고 내가 집에서 내 혼자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여태까지 어떤 고기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고 동물도 먹지. 뭐 심지어는 뭐 시골에 가가지고 뭐 개도 잡아 먹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도 좀 속지 않은 마당에서 이제 고기 그만 먹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그때까지도 저는 병이 왜 왔는가를 아직도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1993년도 7월 10일 날 정도 돼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건강식을 접했습니다. 접하면서 내가 왜 병이 걸리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치? 내가 왜 병이 걸린가를 딱 깨닫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편했어요. 이제 그 앞에는 어떤 건강식을 할 때도 굉장히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나사 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뜻을 하니까 의무적이 되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병이 차도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왜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그 생활을 딱 끊고 그 생각을 이제 그런 생각에서 딱 벗어나고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준 각종 식물들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내가 이 건강식을 해보자. 죽을 때 죽더라도 응?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한 10일간 정도 하니까 저에게 이상한 호전 반응이 왔습니다. 이제 괜히 그렇게 설사를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설사를 하다가 이제 제가 산책을 하거든요. 산책을 하다가 계속 설사가 놓으니까 길을 걷는데 변이 노는 거예요. 변이 놓으면은 그 서가지고 걷다가 이제 이렇게 걷다가 변이 노니까 더 이상 못 걷잖아요. 딱 서가지고 변을 막 눕니다. 누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보고 좀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워낙 병상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집 사람한테는 미안한가 보다. 근데 집 사람은 그때 내 얼굴로 여보 괜찮아. 꼭 누워버려. 가서 씻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 우리 내 아내의 사랑, 지금 투병을 하는데 지켜보고 있는 여러 보호자들, 환자에게 많은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 희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이 있어야 이 치료를 즐거움으로,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뀌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먹고, 음식을 어떻게 투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정을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이 음식을 먹을 때 환자들은요, 특히 암이 있는 사람들은 민감해가지고 먹어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율무라든지 수카시라든지 이런 것을 먹으면 계속 설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디 가서 내게 맞는 검사를 하면서 댕기면서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먹어보고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면 됩니다. 이것은 내게 안 맞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잘 넘기고, 그 다음에 걷고, 먹고 나면 걷고, 그 다음에 햇빛을 보고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아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년이 쏙 지나갔는데,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때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43kg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내려갔는데 이제 한 10kg가 올라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잡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진다 얘기입니다. 그때 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자들이 있으면요, 찾아가가지고 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얼굴이 왜 그런 거 더 안 좋다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좋은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당신 딴 사람 됐다 이럴 때 내게 막 많은 막 좋은 호르몬이 확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더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나빠졌으면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복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이제 다 나섰으니까 이제 뭐 필요하지도 않고 이제 뭐 불안한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복직해가지고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환자를 또 모시고 있는 분이라든지 환자들은 어떤 그 비관적이고 이런 생각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내가 왜 병이 걸리는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단백질 종류를 특히 많이 먹느냐. 안 그러면 내가 공해 중에서 지금 요즘은 그 다이옥신 하는 게 굉장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이옥신이 결국 공장 폐수에서 이런 흐른 것들이 결국은 바다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옥신을 섭취하는 과정이 보면요, 어떤 매개체로 통해 가지고 음식을 통해 가지고 97% 정도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안 좋은 데서 떠나야 됩니다. 환자들은 그런 것들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 받는 성격을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이 났는데 한 발 병이 낫는 곳으로 발을 옮기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음식을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을 골고루 돌리면서 단순하게 요리해가지고 먹으면은 틀림없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와 희망과 동정심이라든지 사랑은요, 우리 면역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고 절망에 쌓이고 초조하면은 이것은 면역을 굉장히 틀어뜨립니다. 그래서 병 낫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투병하면서 하는 특이한 것은 저는 전혀 어떤 다른 특수한 물질들을 먹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요즘 보니까 아주 고가의 그런 것을 먹으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먹고 있는데 괜찮느냐고.
하지만은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묵지 않고 내 생활만 정리하고만 잘 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참 지금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참 제가 차 기름을 한번 넣어보니까 옛날에 18,000원이면은 풀 됐는데 지금은요 45,000원에 풀입니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감문도 당하고 명태도 당하고 이러지만요, 그런 상황에서요 뱀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뱀까지 들면요 전혀 이것은 큰 불행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마음을 지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만 유지하면은 우리 경제가요 계속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몸만 건강하면 그때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정말 우리가 식습관과 모든 어떤 잘못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우리 병에서 이기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네.